자,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다시 한 번 더 예시 나열 구조예요. 예시 나열. 그러면 예시 나열일 때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내세요. 주제문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있다. 뭔가 예시 나열 구조에서는 주제가 앞에 있어요. 주제 앞. 지문구조 2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문구조 2는 필요가 없어요. 왜? 지문구조 1에서 마지막에 결론까지 주면 땡큐다 생각하면 돼요. 결국은 예시 나열 구조에서는 항상 어떻다? 주제가 앞에 나온다. 그 다음 지문 3이랑 지문 9는 그냥 보조 땡큐예요. 처음에 통념이 나와요. 통념은 어렸을 때 잘생긴 사람이 커서도 잘생겼다. 이런 통념이 나오면 뭔가 요거에 대한 반박거리가 나올 것 같죠? 아니다. 이동규를 봐라. 제가 어릴 때 존잘이었거든요. 제가 좀 몰라서 제가 좀 어릴 때 진짜 아역배우 할 뻔했거든요. 제가 좀 어릴 때 잘생겨가지고. 근데 커서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이렇게 안 클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박하는 거예요. 막 키도 안 크고 생긴 것도 뽀사지고 살도 찌고 막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봐도 잘생겼었어요. 저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게 통념 반박이에요. 그 다음 질문 답변이에요. 질문 구조 3이랑 9는 읽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요소예요. 질문 답변이다. 오 땡큐. 질문은 소재고 대답이 뭐다? 주제다라는 거예요. 쓸데기 없는 데다가 질문을 줄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중요한 소재에다가 질문을 주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주제겠죠. 그러면 질문을 바로 주자마자 대답을 주겠어요? 그 사이에는 뭔가 이상한 설명을 주고 대답은 좀 더 밑에 있겠죠. 중간에 한 두세 문장은 뭔가 설명을 하고 그 밑에 주제를 줘요. 보통 질문하고 바로 답할 이유는 없잖아요. 내용에서 어떻게 할까? 하면 뭐라 말하다가 주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두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에 대한 대답이 어떤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지성이가 동건이로 왜 이름을 바꿨을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핵심 소재는 뭐예요? 지성이가 동건으로 개명이죠. 왜 바꿨을까 하면 바로 답을 나온 게 아니라 뭐라 설명하다가 이제 답이 딱 나오겠죠.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겠죠. 지성이도 연예인 이름이고 동건이도 연예인인데 왜 이름을 바꿨을까? 아, 장동건이라서 장씨라서 여기는 그냥 장지성이라서 얘는 그냥 지성의 이름이 일반 연예인이니까 아싸리 장동건으로 가자. 장동건이다 라고 답이 주겠죠. 이게 주제예요. 답이에요. 주제.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질문과 답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원인이 있으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나오다가 어떤 원인이 있다면 머릿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결과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세모예요. 그 다음 문제 제기를 해요. 이런 문제가 있다. 요즘 10대들이 화장을 많이 해온다더라. 그래서 피부가 뒤집어져서 피부 뒤집어진다고 학원에 늦게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거 현상에서 해결책은 뭐냐? 피부를 화장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답이 나올 수는 없어요. 통념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면 화장을 좀 더 덜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자. 10대들도 피부가 소중해요. 캠페인을 벌이자 하면서 해결책을 줄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다시 머릿속에 저장해야 돼요. 원인이 나온다? 그럼 글을 읽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보고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를 보고 있어야 돼요. 질문이 뭔지 딱 나왔을 때는 답변이 뭔지를 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트예요. 어떤 문제 제기한다? 머릿속에서는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원인이 나왔다? 결과를 보고 있어야 돼요. 질문이 나왔다? 대답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숨 쉬듯이 나와야 돼요. 통념이 있으면 반박이 나와요. 통념이 오면 반박이 나와요. 이해됩니까? 다시 크게 영어는 예시 나열 구조와 비교 대조 구조로 나뉘어요. 크게. 그 중에서 예시 나열 구조는 주제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예시들이 나열되는 거예요. 뒤에는. 자, 여기서 지문 구조 4에다가 옆에 적어주세요. 얘가 약간 예외예요. 예외 구조예요. 지문 구조 4가 예외 구조예요. 대부분은 뭐라고 했어? 주제가 앞에 있는데 이 지문 구조 4만 어때요? 또 지문 구조 7만 예외예요. 그러니까 예외인 요 구조 두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주제가 앞에 있어요. 근데
이 4와 7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 4와 7은 주제가 뒤에 있어요. 적어 놓으세요. 지문구조 4와 7은 주제가 뒤에 있어요. 지금 대부분은 주제가 앞에 있다 했죠. 그럼 여러분들도 설명문이나 예시 나열 구조일 때는 뭐예요? 앞에서 중심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앞에서 설명을 엄청나게 할 때, 어떤 설명이 앞에 있을 때 주제가 아니라 설명을 해서 요약하는 케이스와 어떤 연구에 대한 내용, 예를 들면 뭐 실험 A와 실험 B가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연구 결과 어떻게 되었고 결론, 컨클루전이 뒤에 나올 때 이 두 개는 주제가 뒤에 있어요. 설명이 1, 2가 나오고 요약이 뒤에 나올 때랑 연구가 막 결과가 나올 때 이 뭐예요? 예시구조 4, 7만 예외로 주제가 뒤에 있고 그 외에 예시 나열 구조 쪽은 전부 다 주제가 어디 있을 것이다? 앞에 있을 것이다 예요. 그 다음 지문구조 10은 도입, 전개, 결말은요 이건 별거 없어요. 여기는 별로 X 쳐넣었어요. 이건 별말 없어요. 이건 별거 없거든요. 그럼 이제 핵심은 이제 지문구조 8이에요. 비교대조예요. 이제부터 비교대조가 핵심입니다. 영어는요 비교대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 여기서 시험 어렵게 다 내는 거예요. 비교대조 구조에서 비교대조 구조에서 다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크게 두 개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예시 나열 구조와 비교대조 구조예요. 자, 예시 나열 구조에서는요 이 앞에 내용이 또 나오고, 보통 지문이 아무리 많이 해봤자 세 덩거리거든요. 이 세 덩거리가 다 유사해요. 영어가 안 그래도 문제가 짧은데 거기서 보통 세 덩거리로 나뉘거든요. 근데 내용이 예시 나열 구조는 이놈이 이놈이고 인연이 인연이 다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세요. 제발. 맨 앞에서 해석을 못했어. 근데 딱 봐도 앞에서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서 비우세요. 예시 나열 구조에서 앞에서 이걸 비우면 됩니다. 해석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우고 마치 여기서부터 자, 마음을 굳건히 다시 해서 새 출발하자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잡혔다? 이걸로 답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또 모르겠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날라갔죠? 상식적으로 앞에 두 개가 날라가는데 다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5분은 더 줘도 못 풀어요. 그럼 대충 읽다가 느낌상 그래도 5번은 아니지 하면서 5번은 제껴야 돼요. 딱 봐도 여기서 친구 내용인데 친구랑 뭐 해가지고 뭐 우정 얘기 같은데 갑자기 뭐 이상한 뭐 경찰서 얘기 나오면 제끼고, 쓸데없는 거를 그래도 여러분들 최소한 두 개는 제낄 수 있어야 돼요. 보기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요 두 개는 제낄 수 있어요. 딱 봐도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만 체크를 해도요 보기 두 개를 제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찍을 때라도 1, 2, 3, 3개 중에서 찍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이게 뭔가 했던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들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나마 많이 나온 거 찍자 이렇게 찍으면 정답률이 높아져요. 알겠죠? 최대한 비슷하지 않은 것, 이게 주어진 1분 40초 내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시 나열 구조는 앞에 녀석이, 중간 녀석이, 뒤에 녀석이 다 하고 싶은 말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 못 잡아도 중간에 잡으면 되고, 앞에서 잡았어. 근데 중간이 해석 안 돼. 그럼 과감하게 중간을 뛰어넘고 앞과 뒤를 연결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로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독해를 시켜보면 잘 해석해놓고 갑자기 선생님 중간에서 이해가 안 돼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맨날 질문을 해요. 앞에서 잘 잡아놓고 요거에서 여기를 나도 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안 될 거를 여기서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라고 해요. 아니에요. 예시 나열 구조에서는 중간을 몰라도요 앞과 뒤를 잘 연결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비교대조인데, 비교대조는요 이거예요. 당연히 그 중에서도 대조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한 내용을 however, 필기해보세요. however, but, nevertheless 뭐 이러한 역접이라고 해요. 반대되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서 흐름이 뒤바뀝니다. 여기서 아무리 칭찬을 하든 여기서 뒤집혀요. 누구 칭찬해볼까?
현용이는 농구를 잘한다. 우리 현용이는 농구를 잘해요. 그래서 나는 주제가 현용이는 농구를 잘한다라고 작곡하고 있었어요. 잘 작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딱 however 나오는 순간 현용이는 뭔가 존나 못하구나 잡고 있어야 돼. 일단 머릿속에 딱 추측하고 존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해야 돼요. 현용이는 뭔가 잘한다고 해서 잘 작곡하다가 however 나오는 순간 주제는 뭐냐면 현용이는 무엇을 못한다 예요. 요것만 잡으면 돼요. 무조건 정반대가 되게 돼 있어요. 자, 무조건 대조는요 딱 한 번만 일어납니다. 적어놓으세요. 한 번만 일어나요. 이 짧은 영어에서 두 번 안 일어나요. 무조건 한 번 뒤집히면 끝이에요. 영어에서는요 한 번 뒤집히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however이나 역접 뒤에 거의 주제일 확률이 90%가 넘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빨리 푸는 거예요. however, but 뒤에 역접 나오는 순간 주제일 확률이 90%가 넘어요. 우리가 친구들 씹을 때도 처음에는 칭찬하잖아요. 얘가 이런 건 좋은데 하면서 이제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대화의 주제는 씹으려고 한 거예요. 현영이는 농구는 잘하는데 하면서 뭘 못한다 해보지? 럭비도 못하는 거예요. 럭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럭비를 못한다지 농구를 잘하는 어떤 애들은 근데 농구 잘한다에 닥치고 있어요. 주제에. 왜냐면 나는 여기서 실컷 농구를 해석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농구랑 관련이 있겠지 해요.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여기를 현용이는 뭘 못하냐가 관건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대조 구조예요. 다음 비교는요 무조건 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쉬워요. 비교는 한국의 특징과 일본의 특징을 한국은 뭐 두 줄을 치든 일본은 한 줄을 치든 요 두 개만 분석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뭔가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한국이다 하면 네모를 치고요. 일본이다 라고 하면 세모를 쳐요. 두 개를 대등하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내용에서. 그래서 한국은 특징을 나는 네모를 치고 일본은 세모를 칩니다. 그럼 두 개가 딱 명확하게 비교되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한국 쪽에 있으면 한국 쪽에다가 뭐 별표를 치고 하고 싶은 말이 일본 쪽에 쏠려있다 그러면 일본에 비교 치면 되겠죠. 별표. 두 개를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다르게 주장하고 있나를 그냥 두 개를 잘 비교해주면 됩니다. 비교는. 중요한 거는 요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비교는 두 개를 철저하게 구분해주라. 대조는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however 뒤에 중요하고 however 뒤에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앞에 내용과 현용이는 농구 말고 다른 거는 못한다라고 하면서 추측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가 주제예요. 이게 비교 대조 구조입니다. 저도 이거를 안 봐도 저도 정리가 그냥 외우고 있어요. 첫 번째 한 번만 마지막 정리. 영어는 크게 두 가지 구조다. 뭐? 예시 선생님도 이걸 외워놓고 영어를 보기 때문에 빨리 푸는 거예요. 나머지는 비교 대조 구조예요. 여기서 예시 나열 구조에서는 주제가 보통은 앞에 있어요. 앞 세 문장. 물론 이 앞 세 문장에서도 그 중에서도 첫 문장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첫 번째가 앞에서 뭔가 실컷 설명과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결론이 나올 때 이게 예외예요. 또 두 번째 예외는 앞에서 실험 같은 거래요. 그 실험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요. 또 이럴 때 주제가 뒤에 있고 그 외에는 보통 주제가 다 예시 나열 구조에서는 앞에 있더라. 그 중에서도 중간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요 반복이에요. 반복을 쓰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반복을 똑같은 말을 안 써요. 그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거든요. 반복을 하는데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요. 패러프레이징이 무슨 뜻이냐면 반복을 하는데 이거를 바꿨어요. bad, 나쁘다라고 썼으면 또 뒤에는 bad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 awful, 최악인 단어를 바꿔 쓰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데도 단어나 이런 것들을 바꿔 써요. 그래서 반복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걸 활용해요. 질문이 나오면 뭐가 나올 것이다? 대답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법을 써요. 질문과 대답.
또 원인이 있으면 뒤에 뭐가 있겠어요? 결과를 주겠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언어의 특징이에요. 통념을 줬다. 아, 한국 사회는 이렇더라. 그럼 통념에 대한 뭐가 오겠어요? 반박이 오겠죠. 통념에 대한 반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원인, 결과, 통념, 반박.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해요.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당연히 뒤에 내용 대부분 뭐겠어요? 해결책과 관련이 있겠죠. 해결책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비교대조 구조예요. 비교대조는 첫 번째 비교는요.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을 계속 비교해 갈 거예요. 그럼 체크해주면 돼요. 얘는 두 줄, 얘는 한 줄, 또는 얘는 네모, 얘는 세모. 체크해주면 돼요. 그리고 비교할 때 꼭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지 나와 있겠죠. 여기에 중점이 있다, 여기 별표. 여기에 중점이 있다, 여기 별표 쳐주면 돼요. 그 다음 대조구조. 대조구조는 뻔해요. 맨날 앞에서 뭐라 한 다음 그러나, but, however 이렇게 주면서 여기서 앞 내용과 뒷 내용을 뒤집습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말은 전부 다 어디 있겠어요? 여기 뒤에,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다 여기에 꽂혀 있겠죠. 근데 여기 내용에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모르겠다. 그럼 여기랑 정반대되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전체 정리해주는 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저도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서 영어를 보면 영어는 진짜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거든요. 다 구조가 비슷해요.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안 잡히는 게 없어요. 저도 이 정도는 정리해놓고 글을 읽으니까 아,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겠구나, 아,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솔직히 너무 장황하게 설명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를 꼽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독해를 마스터한 사람이라면 여기 10가지의 지문의 구조에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스터해서 밑도 끝도 없이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 유형을 알게 되면 금방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응급처치와 같아서 뭐예요?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측 독해.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제부터 별표 치세요. 연결사예요. 이 연결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연결사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여기서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One outcome.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첫 문장을 보자마자 머릿속에는 is가 바로 보여야 되고, is라는 비동사 뒤에 전치사가 안 나오죠. 머릿속에서는 바로 C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게 0.1초만 이루어져야 돼요. 비동사,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비동사 나왔죠? 그럼 무조건 얘는 C고, 여기서 oven은 전치사니까 가로 쳐주면 얘가 주어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연쇄적으로 바바바박 진행돼야 돼요. 저는 딱 이 문장을 보자마자 one outcome is behavior이에요. 뭐예요? 하나의 결과, 동기의 결과는 행동이에요. 보세요, 주제예요. 이게 바로 주제문이에요. 주제. 뭐라고요? 하나의 뭐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모티베이션이 뭔지 몰랐는데요. 그럼 끝난 거예요. 벌써 시작부터 이제 핵심적인 말을 끝난 거예요. 친구랑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막 뭐라고 해주는데 중요한 말을 다 놓쳤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다시 물어봐야 돼요. 영어에서도 여기 처음부터 중요한 말이 빡 나왔는데 여기서 놓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모티베이션을 모르면 끝난 거예요. 동기, 하나의 동기에 있어서 결과는 어떤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는 뒤는 무조건 이 행동을 꾸미겠죠. 뭐를? 상당한, considerable, 상당한 effort, 노력이에요. 근데 만약에 considerable이라는 단어를 몰랐어. 그럼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 considerable이라는 단어를 몰라도요, 그럼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은 considerable을 갖다 지우면 돼요. 이걸 지우고 머릿속에서 동기에 대한 결과는 어떤
노력을 뭐예요? 상당한 노력이든 그냥 노력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예요. 그러니까 이런 considerable 같은 단어는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른다면. 어쨌든 노력을 take,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 동기에 있어서 결과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상당한은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 물론 당연히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모티베이션을 모르면 단어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또 나오잖아요. 보세요. 만약 네가 motivated, 동기가 유발된다면 뭘 사는데? buy a car, 자동차를 사는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 다시 한 번 더. 핵심 뭐예요? motivation이에요. 이거는 뭐가 필요하는데? effort,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네가 뭐 됐어? motivate 됐어요. 뭘 하는데? car, 차를 사는데. 머릿속에는 심플하게 가야 돼요. motivation은 effort가 필요한데 motivate 되면 뭐야? 차를 사요. 그럼 너는 뭐 할 거예요? research, 연구하기, 조사하겠죠. 차를 사야 되는데 너는 뭐 할 것이다? 뭐예요? research 하겠지. research가 뭐예요? effort의 첫 번째 내용이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읽으면 돼요. 왜? 이 research나 온라인 research나 look at이나 visit이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처음에 research, 여기서 research vehicle online, look at ads, visit 뭐예요? dealerships and so on이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나열된 거예요. 다시 effort가 뭐예요? research online이에요. 또 look at ads, 광고를 보고, 또 visit dealerships를 뭐예요? 보는 거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딱 체크하고, 아, 머릿속에서 뭐다? motivate, 동기는 effort로 필요한데 차 살 때도 아, 리서치 해야 되구나 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또 motivate 되잖아요. 보세요. motivate를 모르는 순간 단어는 끝나는 거예요. 보경아. motivate 됐어요. 이번에는 뭐예요? lose weight, 살 빼기네. 그러면 또 뭐겠어요? 여기서 buy low fat foods가 두 번째 effort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제가 처음에 등장하고 그거의 주제에 해당하는 예시 1, 예시 2 구조예요. 어떤 주제에 있어서 첫 번째 자동차에 대한 예시 1, 두 번째는 살 빼는 거 예시 1.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서 해석이 좀 안 되더라도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motivate 되면 이번에는 뭐 low fat foods, smaller portion and exercise를 하겠죠. 또 motivation이 나오는 거예요. 동기부여는. 이게 뭐예요? 뭘 이끈다? drive final behaviors. 뭐예요? 엄청난 마지막 최종적인 행동을 이끄는 거예요. 또 뭐예요? create willingness of expend time. 시간을 소비하고요. 에너지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 이게 이제 원래 문장인데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들은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런 접속사 for example, 예를 들어 또 앞에서 뭐예요? 차 사는 내용과 여기서 살 빼는 내용이 likewise, 이처럼. 그럼 여기서 thus, 그러므로 이러한 뭐예요? 우리 접속사가 들어 나온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지문 A를 읽어보면 의미를 파악할 수는 있나 문장 간의 관계를 한눈에 드러나진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지문 B는 동일한 지문이나 연결사가 있으면 이를 통해서 예시, 그리고 예시, 그리고 이어짐을 연결사만 보고도 알 수 있다. 밑줄 치세요. 연결사만 보고도 알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실력으로 이거를 억지로 끄집어냈다면 제가 말했죠. effort에 대한 리서치가 예시 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살 빼는데 예시 2. 이거를 우리가 찾아냈다면 뭐예요? 밑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접속사만 있으면 이 for example과 같은 접속사만 있으면 처음에 말한 게 뭔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가 있었겠죠. 그 처음에가 주제겠죠. 그럼 for example이 예시 1이겠죠. 내용을 안 읽어도 집중하세요. 내용을 안 읽어도 for example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앞에가 중요한 중심 문장이고요. for example이 예시 1이고요.
like was는 이처럼이니까 예시 2. 똑같은 내용인 예시 2겠죠. 그리고 thus 그러므로 여기가 결론이겠죠. 주제 예시 1, 예시 2 결론. 이 for example, likewise, thus 그러므로 이 세 개의 접속사만으로도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읽어요? 우리는 왜 이거를 1분 만에 푸느냐?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 이미 주제를 잡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보고 예시가 나오면서 thus가 나오면 우리는 아 이게 전부 다 뭘 말하고자 하는 바다? 이 첫 번째 문장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파악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가는 겁니다. 여기 예시 1을 읽나? 예시 2를 읽나? 그러므로 하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맨 밑에서는 동거나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보지도 않고 예측할 수 있죠. 뭐 모티베이션을 하는데 뭐가 들겠어요? effort가 들겠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내용에 읽지도 않아도 뭐 reach the store 해가지고 기다리는 이러한 effort가 나오겠죠. 노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구조만 알아도 이러한 접속사, 연결사만 알아도 뭐한다? 해석을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결사가 독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사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 이유에 연결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독해 A를 읽는데 연결사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됐죠. 하지만 연결사가 있으면요 내용이요 구조 파악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가 연결사예요. 그래서 뭐다? 연결사를 아까 제가 말했죠. but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but이 나오면 앞뒤 내용이 반전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성태님께서는 모든 영어에 필요한 연결사를 모아두었다 했어요. 반드시 짚고 넘어져야 하시니까 우리도 반드시 내일 시험을 칠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와우. 빠밤빰빠밤. 우리 강성태님께서 모든 접속사를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외우는 겁니다. 보세요. 강성태 책은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솔직히 너무 길거든요. 장황하게 말은 긴데 이런 걸 다 모아주셨어요. So, 그래서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중요한 결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단어겠죠. So, thus, hence. 자, 그럼 시험에 치는 건 여러분들이 뭘 치느냐? 제가 시험에 칠 것들만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만 칠게요. hence. hence. consequently. 그 다음 that's why. that's why도 결론이에요. That's because는 뒤에 이거 알아요? That's because는 앞에가 결론이고 뒤에가 원인이에요. 근데 That's why는 반대로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뭐예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That's why 뒤에는 결론이기 때문에 That's why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속사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hence, consequently, that's why.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도 뒤에 내용이 정리되고 결론이 나올 줄 몰랐죠. in this way. to conclude, conclude가 결론 짓다거든요. conclude. 그래서 to conclude 대신에 in conclusion을 외웁시다. to conclude나 in conclusion이나 in conclusion이 다 나와요. accordingly 엄청 중요하죠. 이에 따라서 finally, eventually 정도는 알겠죠? 시험에 낼 거는 내가 결론 결과를 했을 때 hence, consequently, that's why, in this way, 뭐다? in conclusion, accordingly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결론을 나타내는 6개예요. 그 다음 예시, for example, 그 다음에 for instance. for instance 모르는 사람 없겠죠? 혹시나 몰라서 for instance도 예시입니다. 그러면 for instance가 나왔다. 채연아, 앞에가 중요할까요? for instance가 중요할까요? 앞에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으니까 중요한 말이 앞에 나오고 항상 예시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예시는요. 앞에 중심 문장이 나오고 예시를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말이니까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니까. 안 중요한 말인데 예시를 왜 들어요? 채은이는 싸움을 잘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왜? 하니까 예를 들어 초급 중에서 애들을 싸대기를 다 때리고 다녔다라는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니까.
그 다음 밑에 첨가 in addition을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는 별표를 안 찍게 그냥 최소한의 이건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besides 게다가 중요합니다. moreover 더욱이 중요합니다. furthermore 중요합니다. what's more 중요합니다. 다음 갈게요. 용역사 이 정도는 진짜 확실하게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 비슷하게 할 때 아까 likewise처럼 마찬가지로 이처럼 similarly 비슷하게 유사하게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equally 똑같게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비교예요.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내용 이거는 이 단어가 나왔다. 앞 내용과 똑같은 말을 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접속사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경아. 네. 목으로만 앞으로 춤을 안 추고 몸으로도 좀 추게 도와줄게요. 그다음 indeed는 정말로, in fact 사실상 이러한 강조를 주는 내용. 얘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지금 접속사 약한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다 외워두는 거예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다시 말해서 that is 즉 namely 이거는 잘 안 쓰이더라고. 버릴게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표시는 안 할게요. in other words라 that is 이게 시험에 대부분 다 나와요. 그다음 어떤 내용을 요약해 준대요. 그럼 당연히 뒤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죠. summarize 요약해 주자면, 그다음 in short 간단히 말해서 요약하면, briefly 간추려서 말해주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because 모르는 사람 없고, since도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 없고, else도 왜냐하면, for도 왜냐하면, now that 뭐뭐이기 때문에, now that 정도인데 now that도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토익에서 많이 나와요. now that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 먼저 전후, before는 전에, after는 후에, when은 할 때, while 동안, else는 오만 때만 뜻이 다 있어요. else는 때문에 하면서 동안 다 있어요. as soon에 하자마자, once 일단 뭐뭐 하면, once 정도, once 진짜 많이 나옵니다. since는 이래로도 있고 때문에도 있어요. until까지, by the time까지, every time 할 때마다, whenever 할 때마다, first, second, third, above all 무엇보다도, above all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previously 이전에 중요합니다. formerly 이전에 중요합니다. subsequently 중요합니다. 그 후에. afterward 나중에, afterward 나중에, 이런 거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if 만약 뭐뭐라면, in case도 뭐뭐의 경우에 대비하여, in case도 중요합니다.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그냥 이거는 in general, generally 이건 똑같은 말이니까 일반적으로, generally가 일반적으로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whol이 전체라는 단어예요. whole가 전체라는 단어고, overall 이게 전반적으로예요. 참고로 접속사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엄청나게 영어에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단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놓치는 게 예시 그러나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망해요. 옛 별표 5개 주세요. 예시 진짜 중요합니다. 예시 그러나라는 뜻이 있어요. not yet 아직, 예시 아직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로 많이 써요. 옛도. while이 앞에서는 하는 동안에도 있는데 while이 뭐뭐 반면에도 있어요. 이 대조 while 중요합니다. whereas도 반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on the other hand 매우 중요합니다. on the contrary 중요합니다. conversely 반대로 중요합니다. unlike 뭐뭐와 달리 이것도 당연한 거죠. 이 대조는 별표 1만개 진짜 중요합니다. 이 단어들은. 그 다음 뭐뭐에도 불구하고 양보 라스트네요. 더욱 올도 이건 다 똑같은 말. 이건 다 똑같은 말.
그래서 더욱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표시하고 nevertheless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 nevertheless도 똑같은 단어예요. 밑에는 버리세요. 이거는 필요 없어요. 안 나와요. 제가 정리해줬어요. 이렇게 접속사가 뭐하더라? 엄청나게 중요하더라. 내일 시험 칠게요. 하이. 하이. 자,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다 여기까지만 갑시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자, 뭐예요? 보면 콤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딴 건 다 필요 없고 이거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렇게 땡땡, 땡똥, 하이픈 요 세 개는 적어 놓으세요. 부연 설명이 있는 것만 알면 됩니다. 뭔가를 설명했는데 말이 어려워. 그래서 예를 들면 부연 설명을 더해주는 거예요. 부연 설명입니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솔직히 안 중요해요. 그냥 부연 설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별표 쳐놓으세요. 속독이라고 하는 거에서 모든 걸 다 빨리 읽는 게 아니다. 곱하기 10억. 자,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읽으라고 해서 이제 미친 질주마처럼 읽어요. 미쳤어요. 말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읽냐면, 그래서 중심 문장,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중심 문장은 어떻게 읽고 천천히 읽고, 중심 문장은 천천히 읽다가 그럼 선생님 중심 문장은 언제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그렇게 피를 토해서 설명한 거예요. 문장 구조, 접속사, 연결사 이런 게 중심 문장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려고 제가 앞에 1시간 동안 피를 토하면서 설명한 거거든요. 그 중심 문장을 파악했으면 중심 문장은 천천히 뭐예요? 적어 놓으세요. 밑줄. 밑줄을 치든 별표, 별표를 치든 표시하면서 제발 표시하면서 읽어야 돼요. 표시하기. 중요한 말은 중요한 거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보세요. 글에 20% 미만의 분량에 80% 이상이 달려있고 우리는 20%를 잘 건져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이 중요한 말처럼 모든 걸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핵심 문장만 밑줄 치는 연습이 국어랑 영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어는 더 중요해요. 여기서 이 많은 것들을 다 줄 필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20%에 모든 걸 다 건져야 돼요. 나머지 부분을 빠르게 읽어도 된다. 이게 나중에 속독에서 뭐라고 하냐면 스킵이라고 해요. 스킵. 빠르게 읽기. 뛰어넘기. 스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웹툰 같은 거나 소설 많이 읽죠? 그걸 읽을 때 하나하나 막 무슨 스킬명 무조건 막 이러면 다 읽어요? 안 읽죠? 중요한 것만 위주로 쓱쓱 넘어가죠? 중요한 데는 근데 막 샤 하고 막 서로 이렇게 막 오고 가는 막 그런 거 볼 때는 막 스크롤 내리다가도 막 야한 장면 나오면 우리 태양이 막 미안해 태양아. 저는 막 이런 거 보다가도 싹 천천히 보다가 또 쓸데없는 남자 얼굴 많이 나오면 막 가다가 너희도 잘생긴 남자 보면 잘생겼다면서 천천히 뜯어보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부분에서는 천천히 읽다가 내한테 쓰잘데기 없는 거는 빠르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효율적인 독해를 위해서. 자, 그래서 무조건 뭐예요? 여기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제발 일정하게 빠른 게 아니에요. 일정하게 항상 빠른 게 아니라 빨리 읽을 수 있는 쓰잘데기 없는 부분은 빨리 읽고 천천히 읽고 중요한 중심 문장은 신중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관건은 결론은 또 똑같은 말이죠. 뭐를? 중심 문장을 잘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국어랑 영어 둘 다 중심 문장을 잘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의대 가면요 거의 일주일마다 쳐야 될 시험지가 막 4,000페이지거든요. 그 4,000페이지를 어떻게 다 읽어요? 그러니까 의대 같은 데들은 왜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뽑느냐? 일주일에 4,000페이지 시험을 쳐야 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가보세요. 그냥 시험도 못 치고 바로 페일이에요. 의대 같은 경우는 실력이 안 되면 2학년을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저번에 레전드 어떤 사람이 평균 성적이 4등급인데 와 인제대 의대랑 이런 데서 미달이 나가지고 4등급들이 인제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4등급들 그래서 인제대 의대 가가지고 와우 나도 의대생 했다가 1학년 바로 빠꾸 바로 1학년 자퇴.
의대라고 해가지고 씨발 나도 한번 공부해보자 했는데 책을 펼쳤더니 영어가 반. 거기다가 막 시험만 일주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예요? 수업을 배운 걸 토요일날 몰아서 시험 치거든요. 의대는 토요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시험을 치는데 평범한 사람이 버틸 수 있겠어요? 바로 차대 때렸대요. 학교에서도 얘들이 4등급인데 뽀록으로 들어왔다 소문도 다 나가지고 막 존나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랬대요. 어쨌든 그래서 뭐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맨날 말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속독을 하는 이유는 뭘 찾으려고? 주제를 찾으려고 해요. 오늘은 첫날이라 이런 설명이 많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강성태가 이런 설명을 많이 넣어놔가지고 저도 이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약간 좀 국어 수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국어랑 좀 비슷해요 다. 결국 주제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뭘 찾는 거라고요? 주제를 찾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기예요. 다음 내려갑시다. 또 표시하세요. 주제를 찾으면 문제는 거의 풀린 것과 다름없다. 주제가 뭐예요? 주제만 파악하는 능력만 길러도 여러분들은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영을 예를 들어가지고 축구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 잘 해주거든요. 열심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제 찾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다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 첫 번째 결국은 주제 파악 집중 훈련이에요. 그 다음 문제 유형별 예를 들면 일치 불일치는 푸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 분위기는 푸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 찾는 문제 따로 있고 순서 넣기 따로 있고 빈칸 문제 푸는 방법 다 따로 있어요. 그걸 따로따로 공부를 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또 말했죠? 이 짧은 영어 문장의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제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제는 무조건 하나다. 1단락당 무조건 1주제예요. 보세요 또. 첫 부분에 주제문이 올 확률이 가장 높다 별표. 영어에서 첫 문장을 엄청 열심히 읽어야 될 이유예요. 첫 부분에 주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해석해 볼게요. as a rule 뭐예요? 가로. 이건 아니네. 자, 이거요. 다. 봐봐.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가 무엇인가? 핵심. 지금 주제를 이렇게 지금 많은 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무엇인가? 핵심이다. 나머지 문장들은 주제문을 보충해주는 들러리일 뿐이다. 모든 문장들은 예외 없이 주제에 연결되어 있다. 만약 주제문과 무관하다면 그 문장은 나오지 말았어야 될 문장이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 없는 문제를 뽑으시오가 그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게 나와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이다? 무조건 모든 글은 주제와 반드시 연결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제문을 벗어나는 내용이 없는데 주제문은 당연히 보세요. 이 별표. 주제문은 당연히 구체적일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왜 주제는 딱 구체적이지 않고 왜 추상적일까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한 줄 또는 반줄로 매우 압축적으로 요약해야 되죠. 그래서 주제는 구체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제 문장은 뭐예요? 원래 이해하기가 어렵고 구체적일 수가 없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시나 근거가 나오죠. 그래서 예시와 근거가 나와서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뒷받침 문장이 생긴 이유예요. 중심 문장이 바로 이해되면 좋겠지만 중심 문장이 어려우니까 예시와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제를 일부러 꽁꽁 숨겨놓지 않고요. 블라블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should 해야 한다. 와,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have to 해야 한다. 오, must 해야 된다. need to 할 필요가 있다. 와, 주제와 엄청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important. 와, 주제와 엄청난 연관이 있어요. critical 중요한, crucial 중요한, required 요구되어진다, necessary vital 중요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however, but, yet 아까 정말 중요하다 했죠? 이런 것들 당연히 중요합니다. 주제문이랑 관계가 있어요. 영어는 주제만 찾으면 다 끝나는데 그 주제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단서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겠죠. should 나오면 저도 진짜 막 집중해서 읽습니다. should, have to, must, need to, important, critical, crucial, required, necessary, vital, however, but, yet 이런 거 나오면 저도 굉장히 천천히 집중해서 읽습니다. 본능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끊어가며 읽기까지 하면 죽겠죠? 일단 오늘은 속도 피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읽어야 돼요.